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밀당이다.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치를 잃고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다. 적절한 밀당은 상대방의 관심을 지속시키고 더 간절하게 만든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밀당의 타이밍과 강도를 잘못 조절해서 관계를 망치곤 한다. 오늘은 밀당을 언제, 얼마나 강하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첫 번째, 초기 관심도 파악이 핵심이다. 밀당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관심도가 30% 미만이라면 밀당은 역효과다. 아직 충분히 끌어당기지도 못한 상황에서 밀어내면 그냥 사라져버린다. 반대로 관심도가 80% 이상이라면 굳이 강한 밀당을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충분히 관심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밀당이 가장 효과적인 구간은 상대방의 관심도가 50%에서 70% 사이일 때다. 어느 정도 관심은 있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 바로 이때가 밀당의 골든타임이다. 두 번째, 관계 단계별로 밀당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 첫 만남에서는 절대 강한 밀당을 하면 안 된다. 아직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거리감을 두면 그냥 관심을 잃어버린다. 첫 만남에서는 80% 당기기, 20% 밀기 정도가 적당하다. 예를 들어 대화를 재미있게 하고 관심을 보이다가 마지막에 살짝 아쉬운 표현을 하는 정도다. 두 번째 만남부터는 60% 당기기, 40% 밀기로 조절할 수 있다.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한 관심이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만남 이후부터는 50대 50의 밀당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올 때는 살짝 밀어내고 소극적일 때는 당겨주는 것이다. 세 번째, 카톡 밀당의 황금 법칙을 활용하자. 카톡은 밀당하기 가장 쉬운 도구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카톡 밀당을 잘못해서 관계를 망친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상대방보다 10% 정도 늦게 답장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10분 만에 답장하면 나는 11분에서 15분 사이에 답장한다. 1시간 만에 답장하면 나는 1시간 10분에서 1시간 30분 사이에 답장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갑자기 평소보다 훨씬 늦게 답장하거나 반대로 너무 빨리 답장하면 상대방이 눈치챈다. 점진적으로 답장 시간을 조절해야 자연스럽다.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익십이다. 읽고도 답장하지 않는 것은 밀당이 아니라 무례함이다. 대신 읽지 않은 척하면서 시간을 두고 답장하는 것이 좋다. 네 번째, 만남 빈도 조절로 밀당 효과를 높이자.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것이 적당하다. 너무 자주 만나면 신비감이 사라지고 너무 드물게 만나면 관심이 식는다. 상대방이 더 자주 만나자고 제안할 때가 밀당의 기회다. 이때 바로 응하지 말고 살짝 망설이는 듯한 반응을 보여준다. 아, 그날은 약속이 있는데 다음 주는 어때? 이런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만나주는 것이다. 계속 거부하면 밀당이 아니라 거절이 되어버린다. 한 번 밀었으면 다음에는 당겨주는 것이 밀당의 기본이다.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된 후에는 만남 빈도를 늘려도 된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은 다른 일정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감정 표현의 강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다가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밀당의 핵심이다. 상대방이 좋다고 표현할 때 바로 나도 좋다고 하면 재미가 없다. 대신 고마워, 나도 너와 있으면 편해 정도로 살짝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 상대방이 보고 싶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다. 나도 보고 싶어보다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정도가 더 효과적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완전히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뜻하지만 조금 여유 있는 정도의 반응이 좋다. 그리고 가끔은 먼저 감정을 표현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계속 받기만 하면 상대방이 지친다. 여섯 번째, 상황별 맞춤 밀당 전략을 사용하자. 상대방이 너무 적극적으로 나올 때는 살짝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이때는 다른 일정을 언급하거나 바쁘다는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템포를 늦추는 정도다. 반대로 상대방이 소극적이거나 관심이 식는 것 같을 때는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 이때는 밀당보다는 관심 표현이 우선이다.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할 때는 밀당을 잠시 중단한다. 이럴 때 밀당을 계속하면 무신경한 사람으로 보인다. 대신 위로하고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특별한 날이나 기념일에도 밀당을 완전히 중단하고 따뜻하게 대해준다. 이런 메리하리가 있어야 밀당이 효과적이다. 7번째, 밀당 실패 신호를 놓치지 말자. 밀당을 잘못했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다. 상대방의 연락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거나 답장이 건성으로 온다면 밀당 강도를 줄여야 한다. 만남을 제안했을 때 계속 미루거나 거절한다면 이미 너무 멀어진 상태일 수 있다. 이때는 밀당을 중단하고 관계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진심 어린 사과나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자주 하기 시작한다면 위험 신호다.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럴 때는 즉시 밀당을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해야 한다. 8번째, 나만의 밀당 패턴을 만들어라. 효과적인 밀당을 위해서는 일관된 패턴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평일에는 조금 바쁜 척하고 주말에는 여유롭게 대하는 식이다. 오전에는 간단한 답장, 저녁에는 자세한 답장을 하는 것도 하나의 패턴이다. 이런 패턴이 있으면 상대방도 예측할 수 있어서 안정감을 느낀다. 하지만 가끔은 이 패턴을 깨뜨려서 의외성을 주는 것도 좋다. 평소보다 빨리 답장한다거나 갑자기 먼저 연락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런 변화가 상대방에게 새로운 자극을 준다. 나만의 시그니처 밀당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별한 이모티콘을 사용한다거나 특정한 말투를 쓰는 것들 말이다. 9번째, 밀당의 최종 목표를 잊지 말자. 밀당의 목적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너무 밀당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감정 교류를 놓칠 수 있다. 밀당은 수단일 뿐이고 최종 목표는 건강한 관계 형성이다. 상대방이 충분히 관심을 보이고 확신을 가졌다면 밀당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 계속 밀당만 하면 피곤한 관계가 되어버린다. 진짜 사랑으로 발전하려면 언젠가는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밀당은 관계의 시작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다. 10번째, 자신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진짜 밀당이다. 기술적인 밀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바쁘고 할 일이 많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밀당이 된다.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가 있으면 상대방에게만 매달리지 않게 된다. 친구들과의 약속이나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밀당의 일종이다. 가짜로 바쁜 척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의미 있는 일들로 일정을 채우는 것이 좋다.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들 말이다. 이런 활동들은 나 자신의 가치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밀당 효과도 만들어낸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람에게 더 매력을 느낀다. 결국 최고의 밀당은 상대방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끌리게 되고 굳이 기술적인 밀당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밀당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매력과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상대방이 나를 원하게 만들 수 있다. 오늘부터 기술적인 밀당과 함께 자신만의 가치를 높이는 일도 함께 해보자. 그러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밀당이 가능할 것이다.